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자바, DB 이런 걸 배우고 나서 배운 걸 기반으로 서블릿을 통해서 간단하게 프로젝트를 해보는 단계. 위의 내용들을 이제 뭐 잘 따라왔다면은 이제 서블릿을 통해서 뭐 CRUD 프로젝트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부가적으로 이제 첫 프로젝트가 끝나고 부가적으로 또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병행을 하면서 했으면 하는 거는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제 선행 학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맛만 보라 했는데 이번에는 일단 안 해봤던 무료 강의라도 들어보고 무료 강의를 들어봤는데 본인과 스타일이 잘 맞는다면은 그 온라인 강의 커리큘럼대로 듣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멘토님, 근데 이거 학원에서 다 배우는 건데 왜 자꾸 선행 학습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유는 매번 허겁지겁 학원 커리큘럼에 이제 끌려가다 보면은 물론 안 끌려간 친구 있습니다. 뭐 이렇게 6명 팀 이뤄서 뭔가 팀 프로젝트 하면은 1명 정도는 잘 따라와요. 나머지 5명은 허겁지겁 끌려옵니다. 아니면은 심하면은 거의 이제 포기하고 다음 수료한 다음에 따로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커리큘럼에 이제 끌려다니다 보면은 마지막 프로젝트에 예, 최종 프로젝트 때 교육교 맡은 기능 아마 기능도 핵심 기능을 맡진 않겠죠. 왜냐 잘하지 못하니까. 마지막 프로젝트의 교육교 맡은 기능을 정해진 시간에 개발을 하다 보면은 6개월이 끝나 있어요. 그러면은 커리큘럼이 너무 빡세. 하면 이제 수료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6개월이 이제 끝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하는 거는 선행 학습을 하고 학원 수업을 복습 느낌으로 듣고 내가 선행 학습했을 때 이해가 안 됐던 거를 학원 수업 들으면서 질문을 해서 내 걸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소화를 잘 시켜가면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구간에 이제 세미 프로젝트라고 하는 첫 프로젝트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 파이널 최종 프로젝트까지 하기 전까지 제일 여유가 있는 구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구간을 제일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코딩 테스트는 계속 병행을 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이때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파이널 프로젝트. 내가 어쨌든 자바 문법을 배우고 DB 문법을 배워서 서블릿을 통해서 간단하게 CRUD를 만들어 봤는데 수료 프로젝트 때는 이제 어떤 걸 해야 포트폴리오에 할 말이 많을까 이런 고민을 이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널 프로젝트에서 뽐낼 어필할 부분들을 최대한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해줘야 돼요. 왜냐? 파이널 프로젝트 들어가면은 그때 또 정신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코드를 좀 더 잘 작성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 리팩토링 이런 거, 뭐 교보문고나 S24나 뭐 아니면 유튜브나 검색하면은 어떻게 해보세요라고 자료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 내용을 이제 파이널 프로젝트에 이렇게 한번 적용해봐야겠다. 이런 연습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책이 있고, 뭐 이제 취업하고 1년차 때 읽어봤던 책인데 되게 읽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절판이 돼가지고 도서관에 가면은 아마 빌려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말고도 이제 꼭 이거 아니어도 다른 강의, 다른 책들이 있으니까 잘 활용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첫 프로젝트는 이제 단순하게 구현을 하는데도 사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파이널 프로젝트 때도 이제 그냥 기능 구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예를 들어 소위 프로젝트, 세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운영되는 서비스가 아니다 보니까 데이터도 뭐 많아봤자 뭐 100개, 200개일 텐데 더미 데이터를 만들어준 사이트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활용해서 데이터를 막 많이 넣어봐가지고 데이터를 많이 넣으면 조회가 느려지네? 그럼 조회가 느려지는 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가 내가 만든 서비스가 사용자가 네이버만큼 많다면 데이터가 많다면 어떤 걸 고민을 해야 될까? 어떤 개선을 해야 될까? 데이터가 많으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지? 트래픽이 많으면 어떤 걸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해보면서 이거를 파이널 프로젝트에 어떤 걸 적용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는 시기에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강의도 있고 뭐 유튜브에 보니까 인프런에 보니까 동시성 처리를 해주는 강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나 이제 자료들을 잘 활용해서 공부를 잘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럼 최종 프로젝트는 이 공부한 거를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분은 공부한 것을 최종 프로젝트에 뽐내는 시간이에요. 최종 프로젝트가 내가 되게 힘들게 배운 스프링 프레임워크랑 DB랑 해 가지고 또 인제 꾸역꾸역 '아 힘들다.' 이렇게 힘들게 기능 구현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거를 뽐낸다고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분은 공부한 것을 최종 프로젝트에 다 쏟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인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비 교육을 하다 보면은 원래 교육 과정, 커리큘럼 과정 안에 배포 수업도 있는데 이거를 인제 미루다 못 하신 분도 종종 많이 봤어요. 그래서 1 서버라도 좋으니까 그거까지는 꼭 해 보고 수료를 했으면 좋 수업 때 나중에 질문을 해야지. 그러니까 처음에 당연히 수업도 듣고 이런 AW 수업 듣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고 어려울 거예요. 근데 미루지 말고 '수료 따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느껴 봤는데 나중에 미뤘던 분 중에 하신 분이 거의 없어요. 만약 이 단계까지 왔지만 수업을 잘 못 따라왔다고 생각이 드는 이런 분도 간혹 있어요. 열심히 하긴 했는데 사람마다 소화를 하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과정을 소화를 시키는데 1 년이 걸리시는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은 딱 맞는 분도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열심히 해 왔고 이 단계까지 왔지만 아직 수업을 따라가는데 힘들다 생각이 드신 분은 다음 플랜을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맡은 기능을 하나라도 본인이 스스로 개발을 해볼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세요. 그래야 내 스스로 뭐 어떤 기능을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수료를 해야 또 수료를 한 후에 다음 스텝을 또 노려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잘하는 친구들이 중요한 기능을 담당을 하고 '나는 쉬운 거 위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하나의 기능이라도 좋으니까 맡아서 해 보시고 스스로 원하는 기능을 구글링하고 구현해 보고 에러를 만났을 때 직접 삽질을 해 보고 이 경험을 쌓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렇게라도 해 봐야 나중에 국비 교육 끝나고 돈 들여서 부트캠프 다시 들었을 때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아 나는 안 돼. 나중에 다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똑같은 것도 반복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 듣는 친구보단 처음엔 앞서가겠지만 또 따라잡히게 되는 거고요. 네. 다음은 수료 후의 단계. 이 구간도 제일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매번 인제 수료하신 후에 "프로젝트 하신 거 개선하고 더 업그레이드 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여태까지는 학원에서 강제로 인제 타이트하게 공부를 시켰는데 이제부터는 혼자 하는 기간이다 보니까 좀 쉬다 보니까 계속 쉬게 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단계예요. 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본인이 안 한 부분은 거의 모를 거예요. 그리고 면접에 가서 다른 분이 하신 기능에 대해서 뭐 물어보면은 "이건 제가 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게 될 테고요. 그래서 했으면 하는 거는 다른 팀원이 한 프로젝트 기능에 대해서 코드 분석을 하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멘티님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걸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팀원이 담당했던 기능 중에 '저 기능은 나도 나중에 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이걸 내가 공부해 가지고 내 포트폴리오에 넣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드는 기능이 있을 테고요. 그래서 코드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연장선인데 다른 팀원이 한 것 중에 이력에 녹이기 좋은 포인트들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개인적으로 다시 구현 다른 팀원이 구현을 했다고 내가 손을 안 대면 되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 프로젝트니까 토익 프로젝트니까. 그래서 공부하고 다시 구현해 봐서 이력서 및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수료 후에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개선을 해 주면서 취업 시장에 들어가서 시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물 한 잔 마실게요. 그리고 인제 했던 프로젝트 개선해 보기. 뭐 이 내용도 위에 가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을 미처 못했다. 아니면 하려고 했는데 좀 미뤘던 것들이 있다면은 개선을 인제 해 보시고요. 위의 내용을 하면서 이력서를 업데이트를 해 주시고
면접이 만약에 잡히면 바로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면접 준비를 미리미리 해 둬야 돼요. 네,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 다 머리에 넣으시고 외우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 보자면은. 왜냐면 한 70 군데 넣었을 때 국비 수료를 했더라도 어찌 됐든 보니까 한두 군데는 면접을 오라고 해요. 근데 곳 중에 뭐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마음에 드는 회사였다라고 하면은 바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게 준비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뭐 더 추천하고 싶었던 공부했으면 한 내용들이었는데 6 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내용들을 다 소화시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빼놨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은 이 자료를 유튜브 상세 내용에 올려 놓을 거니까 보고 참고해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성공적으로 국비 교육을 수료하기 위한 단계별 포인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